자, 영상 플레이 했습니다. 그 도움되는 말 하나. TV에서 주병진의 와이프, 그러니까 혈압약을 한 15년인가 먹었었대요. 그런 사람도 한 3사람. 그 다음에 또 3사람은 먹다가 아유 심장이 멎을 것 같아서 혈압약을 끊은 사람 3사람. 그러니까 6사람을 테스트를 했어요. 소금을 먹여가지고 다 정상을 만들었는데, 내 얘기는 절대 듣고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소금이 혈압을 잡았다? 이거 웃기잖아요. 소금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소금은 원래 혈압을 높인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을 먹였냐면, 의사 입회 하에 그 6사람을 매일 혈압 재가면서 티스푼 절반씩 먹인 거예요. 그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즘은 저거 영상 찍어서 올리면 뭐든지 난리 나요. 그래서 나는 통발이 한 적도 없고 어쨌거나 조심해서 가는데, 이제 우회전을 다 영상 찍어서 신고해버리고 어플 신고해버려서 무조건 다 지켜야 돼. 신호 이제 이 레카차들한테 한번 골탕 먹은 사람들은 그거를 차 한 대도 안 들어. 뒤에서 경광등을 켜길래 그 차 한 대도 없는 그 현덕 그 진앙공업사 가기 직전에 좌회전하는데 산타페가 뒤에서 라이트를 켜더라고요. 나보고 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일부러 가줬더니만 이 자식이 그 영상으로 나를 벌금을 보내버리더라고요. 야, 이거는 신호 하나 뭐 잘못했다간 레카차들 뭐 다 통발이 하나도 한 적이 없는 내가 미움을 산 거구나. 저 사람한테 어플로 신고해버려요. 지금은 신호 다 지켜야 돼 진짜. 다시 소금 얘기. 소금을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씻어요. 그럼 30%가 날라가요. 그러면은 70%의 깨끗한 소금으로 볶아야 되는데, 쌀을 집어넣고 볶으면 노르스름하게 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빠가지고 티스푼 절반 찔끔을 먹이되, 그걸 보여주기 전에 요만한 투명 유리에다가 피를 2개를 집어넣고, 하나는 툭 치니까 피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근데 하나는 때려도 안 터져. 이게 소금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소금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혈압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 얘기 듣고서는 절대 소금은 먹지 말라 이거죠. 그 사람들은 만에 하나 100명 중에 1명은 이 목소리 듣고 했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더 나빠져 가지고. 소금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죠. 원래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현명한 게 김치 국물, 깍두기 국물, 그게 좀 좋은 거죠. 조금은 그거 먹으라 이거죠. 근데 서장원이는 5년 넘은 간수 뺀 소금을 통째로 이렇게 쌓아놔. 그러면 물이 빠진 걸 간수 뺀 소금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씻어 가지고 그렇게 볶아서 티스푼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 의사들이, 연예인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보죠. 그러니까 전혀 안 먹는 사람은 또 거꾸로 혈관이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적당히 먹으란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혈압은 재가면서 김치 국물이든 깍두기 그거든 소신껏 먹어야죠. 그거 사람 몸 사용 설명서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얘기 아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었는데, 엘란트라 분이 욕을 해댄 거예요. 전 해가 떨어지기 무렵에 차는 한 대도 안 돌아다녔고, 그 레카차는 빠져버렸고 뒤에서 와가지고 때려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손님 통화인데 고속도로다 그러면 혹시나 나하고 대하거나 레카차 와버리면 나 바꾸든가 어디든 빼라고. 돈 내가 대신 줄 테니까, 그냥 본사에서 나오는 돈 대신 줄 테니까 누구든 나 통화만 하게 해달라고. 돈 문제가 아니라고. 그때 당시엔 내가 송탄까지도 내 영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IC 나가기 직전까지. 여기 서평택에서 거기까지가 편도가 30km인데 그게 1차선에 펴졌으면 그 사람이 통화하자마자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일반 레카차가 통발이라 하더라도 살려줄 수 있었던 기회인데, 그 사람한테 욕만 안 했어도, 모든 보험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이쪽에 니네 보험사 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경광등 켜줄게 그러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도 있는데, 미련하게 거기다 욕을 해댔으니 가족이 몰살당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살려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상태로 어디를 끌려가든
보험사에다가 사진 찍어서 공업사가 보내면 허락마크 그 돈을 받아서 수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딜 끌려간다고 그래도 옛날 15년 20년 전에는 차 전복된 거 100만원 내놓으라면 보관비로 200 내놓으라면 내놨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검찰 끌려가서 벌금 3천만원씩 뚜들겨 맞고 3번 이상 되면은 이게 아웃이 돼 버리니까 이제 과다 청구도 못해요. 해봐야 그 기본 1, 20만원인데 이 위험한 도로에서 그 돈에 끼겠다고 보험사 기다리는 미련한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자기 목숨 내놓은 거예요. 일반 도로면 말을 안 해. 이런 도로는 진짜 위험해. 한 번은 서해대교에 뭐 바람소리가 되게 심해. 아줌마에 호란도였어요.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차 뒤에서 손 흔들고 있대. 아줌마 빨리 차에 타든가 빨리 저쪽으로 도망가든가 숨으세요 그랬어요. 밝은 대낮인데 서해대교 위에 하행선. 아줌마가 바로 1분 만에 전화 왔어요. 포토 2대가 잔인하게 박은데 둘 다 앞에가 함몰돼 버렸대요. 오지 말라는데도 내 카센터 와서 줄 한 박스 두고 가시더라고. 자기 목숨 살려줬다고. 거 서해대교 뿐만이 아니라 다 위험한 거예요. 다 고속도로는. 아니 멍 때리고 가면은 갓길에 있는 차가 그냥 후미차로 착각하고 와서 처박는 데는데 여기서 타이어 교체하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셀프차가 장거리를 가면 이렇게 테슬라나 이런 외제차들은 여기서 가를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목숨 내놓고 어떻게 뒤에 쳐다보고 얼른하고 쳐다보고 얼른하고. 나는 손님 보고 지금 바빠서 내가 이렇게 해서 완 건데 셀프차 기다리려면 장거리 견이 60km 두세 개 떨어져서 당신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꼴깍꼴 세워도 위험하니까 200m 우회 갓길에 뒤로 가가지고 물병하고 이렇게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내가 여기서 교체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한 적이 되게 많아. 20년 동안. 과거에 10년은 그렇게 해왔었어요. 내가 간신히 살아남은 거죠. 죽을 뻔한 적 있었죠. 횡담도 휴게소 내려가기 직전에 그 코카콘에 딱 숨어 있는 거야. SM5가 어떻게 그 뒤에 쏙 들어가서 수구선 견인해 드릴게요. 이게 터졌으니까 안전한 곳에서 해드릴게요 했는데 다마스가 내 차 이 십자 언더 뒤에를 부닥쳤는데 이쪽 유리부터 저쪽 진칸까지 다 뜯긴 거야. 한 3, 4cm, 5cm가 그냥 완전히 유리구멍고 다 파편 날아가고 그 유리 조각에 얼굴에서 피가 나시더라고. 자기 백밀러가 그 SM차 백밀러 뻐개버린 거야. 세상에 그분한테 8만원 지어주더니 그냥 운전해서 가버리더라고. 내 차가 도로로 나왔나 이렇게 찔끔 쳐다보더니 그리고 그냥 가버려. 아유. 그런데 그 다음날 좀 전에 그 나들목 우측으로 빠질래다가 직진했잖아요. 네. 안성강 고속도로. 네. 요번에 그 꽃갈콘에다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딴 사람이.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경찰 그거 영상을 찍어놨어요. 내가 하나는 한 사람은 나이 드신 분이고 젊은 놈이 형님 이놈 이거 딱지 끊죠. 나는 불법을 하나도 안 하고 경광등도 사이렌도 벌금 200이라 다 잘라놓은 상태인데 이놈이 배터리 단자 바깥에 이렇게 점프하기 편하게 내놓은 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더래.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그 전날 사고 난 사진을 보여줬어요. 핸드폰이 2개니까. 아니 전날에 횡담도 내려가다가 이거 똑같지 않냐고. 여기는 봄까지 세워놔가지고 내 카차도 못 들어가게 해서 손님이 이 소나타 요 소나타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내가 이걸 무슨 재간으로 견인을 하냐고. 앞에는 시멘트고 뒤에는 이 꼴카콘을 세워놨는데 이 뾰족한 Y자 요 뾰족한 곳에 이거를 나보고 딱지를 끊는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제재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싸이월드에다 올려놨는데 싸이월드가 망해버렸어. 거기에다가 내 20년 10년치는 넣어놨는데 그놈들이 망할 줄 알았나. 내가 요 3년만 해도 6,000개의 영상을 올렸으니까 내가 밴드에는 지금 수천 개가 있어요. 만 개 있을걸. 그걸 아마도 못 보고 있는 건데 내가 방을 만들어서 필요한 거를 다 넣어놓은 상태. 아휴 참 이게 죽을 뻔한 거죠. 그때 나도 죽을 뻔한 거죠. 횡담도 내려가기 직전에.
그 한 조금만 늦었으면은 그 차가 나를 죽여버린 거죠. 내가 그 고속도로를 안 들어가고. 야,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처박으로 오면. 솔직히 말하면 이 38, 39번 도로를 막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자전거 타고 한두 명이 이렇게 팍팍이도 한 게 없이 걸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진짜로. 100m만 가면 전진하면 면허증 준 사람들이 있는데 눈이 너무 안 보이는 사람, 생계형으로 운전하는 사람,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가 한 달에 5번, 6번을 사고 연출을 부르더라고요. 그 가족들 보고 안중에서 그냥 계속 사고를 내길래 저 면허증 뺏어야 됩니다 하는데 경찰도 제재 못하지.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야, 세상에 법을 좀 바꿔야지. 3-4번 이상 사고 났다면 최소한 화물교육 받듯이 무슨 조치를 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도로를 걸어 다녀. 한문철 TV 보면은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애들 어머니 아버지를 필히 보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겁나요. 우회전 해다가 그거 서야 되지. 어플로 신고 다 들어가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2km마다 있지. 거기서 애 하나 잘못 정하면 3년 5년 살다 나와야 되지. 이게 말년에 내가 저 세상 갈 일이 있어요. 지금 이제 50 다 돼가지고 이제 때마침 관두는 찰난 거예요. 내가 딱 관둔 지 4개월 됐는데 지금 2달 전에 딱 하나 도와주다가 허리 이렇게 복대되고 오늘 요것도 마찬가지로 등에 담까지 있는 상황에서 셀프차가 어저께 얘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3달 걸린대 수리하는데. 근데 이 셀프차가 8,000 주고 샀는데 5만 킬로도 안 탔어요. 그냥 얘는 세워놓는 거예요. 본인 같은 차, 외제차, 타이어는 터졌는데 4바퀴 셀프차로 했을 때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본인도 이거 안 끌고 왔어요. 내가 분명히 담당자님들한테도 그랬거든요. 100km 무료견이 생기는 날 나는 다 거부하고 1시간 이상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했거든요. 본인도 1시간 이상 기다릴 뻔한 건데 내가 뛰쳐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서비스 이즈는 나빠지는 거죠. 이제 100km 무료견인이 생겼다니까 이제 전기차가 어떻게 해요. 이 차는 민원이 생기는 안 있어도 내 영역에 급하게 퍼진 차만 움직이는 차인데 내가 일부러 끌고 나온 거예요. 이 차는 결론. 장거리만 섭외해버리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 차만 보내겠다는 거죠. 민원이 생기는 한 있어도. 이제 서비스 질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 장거리 견인을 없애야 서비스를 빨리 잘해줄 수가 있는데, 야, 좀 전에 그 길 막히는 거 보세요. 인제 뚫렸네. 인제 20km는 질질 길 막히다가 인제 27km 인제 좀 뚫렸네. 인제 여기서 우회전이네. 여기 최근에 뚫렸나봐요.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내 허리 때문에 장거리 견인이 생소해. 그 상해연금 받는 것도 10년 만에 동기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알아. 서울에 사는데 세상에 80km를 가서 80km 헤매다가 80km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비가 없어가지고. 차는 15대인데 세상에 내비를 안 채워져 있는 셀프차였는데 손님이 가까운 데 간다 그랬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서울 간다는 거예요. 내비는 없지.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내비도 없는 상황이지. 옛날이었으니까. 세상에. 나 서울 한번 갔다가 못 내려왔어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타고 갔으니까 그거 타고 내려오면 되겠죠. 거기 서울에서 80km를 헤매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속도로에서 세워놓고 자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간신히 내려왔는데 10년 만에 어저께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런 보험이 상해 연금이 있다. 빨리 신청해라. 야, 이 친구가 나를 복권을 당첨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럼 술 이제 한잔 사셔야 되겠네. 그죠. 밥 사야지. 나 술은 안 먹으니까 세상에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이 친구를.
200만 원씩 나오는데 그 160에 합치면 360인데 노후는 이제 맛있는 밥을 내가 150만 원어치 사 먹거든요. 110만 원 딱 쓰면 끝인데 그래도 차 10대가 지금도 세워져 있거든요. 이걸 팔아야 되나 없애야 되나 그랬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독사를 하나 잘못 만난 그 여파로. 카센터 기계 공구가 내가 갖고 놀기가 재밌거든요.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걸 만지면서 살아야지. 알고는 계세요. 60km. 난 타이어 빵꾸 때울 때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60km를 넘어간 상태에서 사슴이 튀어나왔어요.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을 꺾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 그럴 때는 죽이면서 서라 이거예요. 그냥 박으면서 쓰라는 거예요. 왜? 60km 이상에선 급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꺾으면 차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차가 바퀴 하나가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 전복되는 거죠. 내가 20년 차인데 10년은 그 얘기를 안 해줬는데 타이어 빵꾸는 무조건 최근 10년은 동영상 찍으면서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유튜브 올려버렸어요. 일본은 이제 빵꾸 떼우고 나서 지렁이 빵꾸 떼우고 나서 위험성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선 첫 바다부터 얘기를 해요. 한국, 일본 둘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형사처벌 받고 우리나라는 냅두고 있는데 해마다 TV에서는 보여줍니다. 터지는 거를 도와주면서. 일본 너네는 왜 형사처벌 받냐 그랬더니 바람의 타이어에다가 바람 빵빵하게 넣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절반을 빼놓고 고속주행을 하잖아요. 온도가 100도 200도 올라가면서 첫 번째로 옆구리 아니면 지렁이 빵꾸 때운 데가 뻥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보여줘요. 여름에.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게 그래서 앞바퀴에서 떼었는데 바람 매일 체크할 자신 있고 경고등 볼 자신 있으면 뒷바퀴로 몰고 웬만하면은 앞바퀴로는 몰지 마세요. 웬만하면 단골카센터 가서 안에다 떼우세요. 이건 응급처치에 속합니다. 영상 찍고 이걸 유튜브 올리고. 이 사람은 나 몰라. 특히 아주머니들이 난 너한테 5, 6개월 전에 떼었는데 똑같이 씹어먹어가지고 해먹었어. 물어내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최소한 그래도 본사에서 할증 넣어주래. 저거 단세포다. 저 손님이 인터넷 올리면 돈 깨지니까 입금해줘. 대신에 내가 할증 넣어줄게. 이거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아, 2천만 원까지 물어준 적 있었어요. 나. 야, 산전수전 다 겪고 나니까 야 진짜로 해면할수록 무서운 거네. 인건비 올라갔지. 사람 관리하기 힘들지. 오토바이 운전하면 500을 버는데 어떤 미친 기사가 400으로 올 거예요. 여기를 24시로 일하는. 레카하는 분들 다 이혼했어. 근데 원래 3분의 2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결혼정보 사이트에 서로 존댓말 그거 하나만 부탁했는데 세상에 내가 그런 꽃뱀을 만날 줄 알았나요?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바로 놔버리더니 그 30만원짜리 보험을 든다는 건 그건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통행요금 2,800원이 후불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갑자기 이제는 60km 이하로 빠졌을 때, 속도가 줄었을 때 그때는 이제는 최대한 피해야죠.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잘 판단하시고. 아까 전에도 고속도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온 가족이 타고 있어. 근데 퍼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것도 본인이 잘 판단해서. 다행히도 뒤에서 차들이 서고 있어. 그러면 빨리 다 내리라고 해서 1차선으로 쩔로 도망가던 이쪽에 섰으면 갓길로 다 도망가게 해가지고
이런 가드레일 철조망이 있으면 요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저게 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철조망 때는 최대한 200m 이상은 절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그리고 1차선은 중앙선 넘겨버려야죠, 가족들. 그리고 한 명은 112 신고해버리고 한 명은 그 시간차를 벌기 위해서 본인이 물병하고 이거 뭐야 옷 들고 가서 1차선 저쪽 뒤쪽으로 뛰어가서 덤프트럭 멍 때리고 오는 놈에다 유리창에다가 물병 하나는 던질 수 있게끔 200m 500m 뛰쳐나가야죠. 그잖아요. 근데 그 차가 본인 앞에서 쓰게끔 만들면 더 좋아. 왜 그 차한테 와서 박는 거잖아요, 큰 차한테. 죄송합니다, 내 가족이 앞에 퍼져 있는데 요거만 좀 조금만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돈 조금이라도 드릴게요, 이렇게. 그럼 최소한 본인 200m 후방에 덤프트럭이 큰 차를 세워놔서 쓰게만 만들어준다면 본인 가족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족 바깥에서 다시 들어와서 신고하라고 그래도 하는 거죠. IQ가 높은 놈이 조금이라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더라고요. 진짜로 IQ가 50, 100, 150짜리가 있는데 전구 단말을 가르라니까 50짜리는 못 갈았는데 IQ 100짜리는 전구 단말을 머리로 잡아서 몸을 돌려가면서 가는데 150짜리는 어떻게 갈았게요? 옆에 놈 시켰대. 정답이죠. IQ가 높아야 돼, 아이가. 근데 그 IQ 높일 수 있는 게 블랙박스, 유튜브더라고. 한 11살짜리가 있는데 그 3살 때부터 내가 혼자 키웠는데 쥐가 뿅아리 다 키워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한 번은 3살 때 어떤 미친놈이 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차에 할머니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지가 TV 빨리 보겠다고 지 혼자서 뛰쳐가다가 어떤 차가 지를 타랬다는 거예요. 도망쳐 나왔대. 조기 교육 잘 시켰죠. 나 회를 싫어하는데 얘가 오징어 꼴뚜기인지 뭔지를 사오래요. 소금하고 밀가루 발라더니 그 3살 때 손으로 비비더니 그거를 세상에 먹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다 배운 거예요. 모든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유튜브에서 다 흡수한 거예요. 말귀는 빨리 알아듣게는 하고 싶지 어떻게 유튜브를 줬죠. 근데 세상에 내가 보험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폴더폰을 갖고 있는데 아니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 애들을 핸드폰을 일체 안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미래의 직업이 스마트폰으로 먹고 살지 뭔지 어떻게 알고 당신의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안 주십니까? 거기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가 애 키워줬어요. 나도 매일 유튜브를 봐요. 대학교 교수들이 자기 저기가 잘릴 거래요. 첫 번째로 자기가 40-50년을 공부한 그게 유튜브 여니까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더라고요. 이놈의 허리도 하도 조립이 안 돼가지고 2달째 조회해봤어요. 그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뒤로 기지개 피듯이 이렇게 고공하듯이 이렇게 뒤로 했을 땐 수액을 안 누르니까 편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시큰거리고 뜨끈거렸는데 아 이거구나. 일어나면 목발 짚고 일어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배 뒤집어 까가지고 배를 바닥으로 한 다음에 숨쉬기 운동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고 쓰니까 뼈 마디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거를 갖다 알고서는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걷기 운동 1km씩 해서 하루를 견디고 있다니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유튜브 찾아내가. 의사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재활치료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는 거. 어느 누구도. 이제 영상은 끊겠습니다.